안녕하세요. 김라이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연말 정산의 기념으로 오늘 또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구독자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좀 부족한 영상이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또 시청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연말을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어떤 컨텐츠로 촬영을 할까 하다가, 라이딩을 이제 올해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제 코로나가 또 아직까지는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헬스장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따뜻해지면 운동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올해 라이딩을 시작하면서 정말 이것저것 많이 구매를 했었고요. 이제 21년을 대비해서 만약에 자전거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용품들을 사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안전 관련 그런 필수품들, 그리고 장거리를 위한 필수품들, 그리고 선택 용품들, 그리고 정비용품들 정도로 구분을 해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자전거를 사셔야 됩니다. 자전거를 사시는 건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이제 그 보급형 혹은 저가형 이렇게 자전거들이 올해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21년 모델도 구매하기 정말 맞는 모델을 구매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건데 미리미리 중고 나라나 뭐 이런 중고 장터에서 보셨다가 원하는 자전거를 일단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안전에서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자전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헬멧입니다. 따릉이를 타시는 분들도 헬멧을 분명히 쓰셔야 되는데 정말 많이 헬멧을 안 쓰고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헬멧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당연히 저를 보호해주고 제가 크게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보험 처리를 해야 될 때 헬멧을 썼느냐 안 썼느냐도 되게 큰 차이를 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헬멧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보통 헬멧들이 다양해요. 뭐 만 원짜리서부터 뭐 30만 원, 30만 원 이상 그 다양한 헬멧들이 있는데 우선 아셔야 되는 것은 인터넷에서 파는 헬멧은 인증이 된 제품만 인터넷에서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건 비싸건 다 인터넷에서 파는 쇼핑몰 같은 데서 파는 그 제품들은 인증이 된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디자인과 가격 맞추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카스크 프로톤 이 헬멧을요 3만 원 주고 샀어요. 저 멀리 바다 건너서 왔기 때문에 3만 원인데 저는 이왕이면은 그런 싼 그런 가짜를 말고 싸더라도 정품인 거를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조금 모조품은 불안해요. 타면서도 좀 불안했어요. 싸서 좋긴 했지만 좀 불안했기 때문에 헬멧만큼은 좀 가격을 투자하시더라도 무조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머리가 보호되면 또 그 다음 자전거 사고에서 또 많이 다치는 곳이 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손을 그 라이딩 하실 때는 손을 보호한다는 것인데 이게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짚는 게 손이잖아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까지고 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반장갑 혹은 긴 장갑들을 일단 두 번째로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야간 라이딩뿐만이 아니라 약간 어두운 데서 날씨가 흐리거나 할 때 라이딩을 할 때는 전조등, 후미등 무조건 필요합니다. 특히 야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상대방을 잘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상대 쪽이 저를 잘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조등, 후미등 많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내가 그 다른 사람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날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그 정도만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비싼 건 아니더라도 전조등, 후미등 사는 거. 그리고 라이딩을 하다가 특히 로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압을 적정 공기압을 넣지 않으면은 펑크가 많이 납니다. 특히 튜브에서 펑크가 많이 나는데, 그 적정 공기압을 라이딩을 하기 전에 항상 공기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집에 타이어 펌프, 공기 주입기죠. 그거를 집에서 사용하시는 좀 튼튼한 걸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완전하게 안전용품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한 가지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블랙박스. 제가 히어로 5 세션 고프로 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블랙박스의 개념으로도 사기는 했지만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제가 그 블랙박스를 샀는데요. 블랙박스 겸 고프로를 샀는데요. 실제로 제 경험 중에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어떤 여자분이 따릉이를 타고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지나갈게요 라고 외치고 왼쪽으로 지나가려고 하는데, 순간 그 따릉이 탄 여자분이 갑자기 저쪽으로 이렇게 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고가 날 뻔했지만 다행히 반대편에서 오는 자전거가 없어서 선을 넘어서 이렇게 가서 피해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사고가 났다면 저는 블랙박스에 영상이 있었고 그걸로 저는 좀 대변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래서 안전 관련된 필수품은 헬멧 무조건이고요. 그리고 장갑, 전조등, 후미등, 타이어 펌프, 그리고 추가로 블랙박스까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장거리를 타기 위한 필수품인데요. 만약에 정말 뭐 마실용으로 자전거를 탄다. 그러면은 조금 굳이 필요는 없는. 하지만 조금 라이딩을 통해서 운동도 하고 여행같이 좀 장거리를 타기를 원한다. 라고 했을 때 필요한 건 뭐냐면 공구통, 공구, 그리고 튜브, 휴대용 펌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예전에 제 영상 중에 있지만 신시모도, 인천 쪽에 신시모도 여행을 갔다가 공구를 이제 사야지 하던 찰나였었어요. 튜브도 사고 여분 튜브도 사서 만약을 대비해야지 하던 찰나였는데 하필 갔다가 튜브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같이 갔던 분들에게 정말 민폐 아닌 정말 민폐를 끼쳤던 적이 있는데, 공구통 하나를 사시면은 그 안에 공구도 넣을 수 있고 여분의 튜브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펑크가 날 경우에, 튜브에 펑크가 날 경우에 튜브를 갈고, 그리고 그거를 다 갈고 나서 또 공기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쓰는 펌프 말고 휴대용 펌프까지 좀 준비를 하신다면 조금 안심하고 장거리를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를 간다는 말은 좀 길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께는 오픈라이더 앱을 좀 추천드려요. 저는 아직도 오픈라이더 앱을 쓰고 있는데요. 길을 찾아가고 내가 간 거리들, 그리고 운동량 정도를 측정을 해주기 때문에 오픈라이더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 앱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근데 그 앱을 쓰려면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다 보니까 핸드폰을 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에 달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멀리 간다는 거는 자전거를 많이 타기 때문에 물 섭취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물통 사셔서
물을 좀 담아서 중간중간에 자주 물을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편의점들이 있기 때문에 무겁게 물통에 물을 담아 다니지 않고 좀 쉬면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요. 좀 불편하니까, 그리고 돈을 절약할 겸 물통을 사서 물에 물을 담아서 좀 다니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마실용이라면 필요 없을 수는 있는데 장거리를 가시기 위해서는 안경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바람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눈이 계속 마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라이딩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멋있게 보이려고 고글을 쓰나? 라고 저도 착각을 했었어요. 오해를 했었는데 장거리로 자전거를 계속 타다 보니까 눈이 많이 시리고 너무 힘들어서 눈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물질이 날아드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실 때는 고글이 필요합니다. 제가 또 유튜브 영상을 올려드렸긴 했지만 헬멧에 고글이 달려져 있는 고글 헬멧을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게 좀 불편하시고 조금 멋을 위해서도 좀 구매를 하시겠다 그러면 헬멧도 멋진 걸 사시고 고글을 좀 이쁜 거를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왜 필요하냐? 실제로 라이딩을 해보시면 많은 단백질을 섭취하게 됩니다. 막 그 라이딩을 하다 보니까 숨을 좀 가파르게 쉬게 돼 있고 입을 열다 보면 가끔 뭔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혹 들어와서 삼켜버리게 되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자전거를 좀 따뜻할 때 많이 타니까 햇빛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좀 가려주면 얼굴이 타는 것도 좀 방지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네, 마스크, 고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쫄쫄이 입는다고 하잖아요. 언뜻 보기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안 타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쫄쫄이. 자전거 저지라고 상의를 저지라고 그러고 하의를 빕숏, 빕타이즈, 빕니커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빕숏이라는 그 바지에는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장거리를 가는 동안 자전거 안장에서 마찰에서 생기는 그 안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좀 완화해주고 좀 덜 아프게 해주는 그 패드이기 때문에 빕숏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위한 필수품을 정리해보자면 공구, 공구통, 튜브, 여분의 튜브, 그리고 휴대용 펌프, 그리고 오픈라이더 내비게이션을 쓰기 위한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물통, 마스크, 고글, 그리고 자전거 옷이죠. 저지, 빕숏. 그리고 저지와 빕숏을 또 사실 때는 물론 이너웨어, 그 안에 있는 속옷 같은 것도 사셔야 됩니다. 이게 장거리를 위한 그런 필수품이 될 거고요. 또 그 외에 내가 선호에 따라 사실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안장 가방, 클릿 슈즈, 클릿, 국토 종주 수첩, 바퀴 고정 밴드, 자전거 거치대, 자전거 벨, 골전도 이어폰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장 가방이에요. 조금 라이딩을 하다 보면 많이 지치기도 하고 좀 배고플 때 조금 그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들고 다니는데 많은 분들이 그 자전거 옷 저지 뒤에 있는 주머니에 넣어 다니시기도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것저것 좀 많이 지갑도 챙겨 다니고 요즘에는 또 마스크도 챙겨 다니고 하다 보니까 안장 쪽에다가 달 수 있는 조그만 안장 가방을 사서 저는 이것저것 넣어서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워낙에 속도를 좀 즐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클릿 슈즈를 샀고 클릿을 페달을 달아서 자전거를 좀 속도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달링을 할 때도 좀 더 운동이 되기 때문에 클릿 슈즈 클릿 좀 추천드리고
라이딩의 또 재미 중에 하나가 국토종주수첩에 도장 찍는 거더라고요. 이것도 영상을 올려놨는데 뭐 팔당이나 이런 쪽, 뭐 여의도 쪽, 혹은 뭐 그 강동 쪽 이쪽으로 가다 보면은 국토종주수첩에 도장을 찍는 게 있어요. 이게 은근히 도장 찍는 게 은근히 쏠쏠한 재미가 있어서 그리고 도장을 찍는 곳에는 경치가 되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라이딩을 하시면서 국토종주 수첩에 도장 하나씩 찍어가는 그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자전거 벨이 있는데 제가 캠페인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벨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사람이 뒤에서 지나갈게요 라고 말하고 가는 게 왠지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벨을 사용하지는 않고 추월해서 지나갈 때 지나갈게요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는 아니고 크게 소리로 말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게 좀 불편하시고 그렇다면은 자전거 벨, 되게 전자로 된 자전거 벨은 좀 위협적인 소리가 나니까 그냥 띵띵 하는 그런 자전거 벨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썼던 또 리뷰 영상을 했던 애프터샥 골전도 이어폰이 있는데 그건 정말 개인 선호에 따라서 좀 음악을 들으시면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 골전도 이어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비 용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정말 자덕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정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입문하셔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자전거를 관리를 한다 그렇다면은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디그리셔랑 체인 오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디그리셔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체인 오일을 발라서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은 체인에 많은 이물질들이 끼고 기름이 떡이 돼서 막 덕지덕지 됐을 때 그 기름을 녹여주는 게 디그리셔입니다. 그래서 디그리셔로 체인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체인 오일을 발라주는데요. 이게 페달링을 할 때 체인이 돌아가는데 체인이 잘 마찰이 없이 잘 돌아가야지 힘이 조금 덜 들게 자전거를 타실 수가 있고 그리고 관리도 그 마모가 되는 속도도 좀 느려지기 때문에 체인 오일은 잘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서 디그리셔랑 체인 오일 정도는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많은 것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라이딩이라는 게 자전거 라이딩이라는 게 정말 간단하게는 자전거 하나만 딱 사셔서 라이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운동으로서 좀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사야 된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올해 자전거 입문을 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필요한 줄 모르고 그냥 입문을 했다가 얼떨결에 많은 장비들과 이런 용품들을 사게 됐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나는 간단하게 라이딩을 하겠다. 그러면 자전거 사셔야 되고 무조건 헬멧은 사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거 다 안 사셔도 되니까 헬멧은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그 이상으로서 내가 운동을 위해서 사겠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좀 즐기고 싶다. 그러면 전조등, 후미등, 뭐 타이어 펌프, 블랙박스, 뭐 공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마치면 텍스트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또 다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자전거 올해 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자전거 유튜버, 자덕 유튜버들의 영상도 많이 보고 했는데요. 정말 라이딩이라는 게 이렇게 이때까지 못 보았던 풍경을 보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살이 빠지는 것도 보면서 아주 정말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전거에 입문하게 됐지만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저는 계속 라이딩을 할 것 같고요. 2021년에도 당연히 라이딩을 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이런 전망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운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자전거를 좀 탈까 하시는 고민이 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렸고요. 혹시 궁금하시거나 또 뭐 제가 혹시 빠뜨린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댓글 달아주시면 또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긴 내용이었는데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